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치악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부장 한진경입니다. 우선 우리 치악고등학교의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악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추진의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실제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악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치악고등학교는요, 2005년에 개교한 학교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학교고요. 현재 학급수 30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남녀 공학 고등학교로서 학생은 857명이 있고요. 교사 수는 66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규모가 그리 작지는 않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치악고등학교가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치악고는요, 2015년부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이 행복더하기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의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수업의 변화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수리정보과학 특성화 과정을 운영했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1년 차에 접어들게 되고요. 19년도 7월에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총 실별 2천만 원씩 해서 75실 규모로 15억의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작년 4월에 이제 15억이라는 운영비를 교부를 받았고요.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창의융합실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1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6억의 예산으로 학교 공간 조성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예산을 이제 4월에 받고 나서 공간 조성 사업 내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난 후 5월과 6월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교과별 대표 선생님들과 의견 수렴을 하고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의 협의회는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공간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공간을 적용할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하지만 좀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6월 달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공간 혁신이라는 연수를 이제 가게 됩니다. 연수를 가서 그곳에 강사로 오셨던 분과 이제 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계속하면서 그분과 인연이 돼서 촉진자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성철 본부장님을 우리 학교에 촉진자로 위촉을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6월 말에 26일에 바로 이제 공간 설계를 진행하기 앞서서 학생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수업 공간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7월 1일에 교사 대상 1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워크숍에서 우리 학교가 어떤 수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또 왜 학교 공간 혁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학교 동아리 학생 중에서 이제 건축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 건축 동아리 친구들은 같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 그리고 실제로 수업할 때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교사 TF팀을 꾸려서요. 실제로 교사 TF팀은 각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 경력별 해서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해서 교사 TF팀과 그 학생 동아리 팀이 함께 협의를 하게 되고요. 7월 29일에는 서울 모두의 학교라는 선진학교도 답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 쪽에서 이제 많이 진행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사실 이때 학생들과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은 못 가고 선생님들만, 교사 TF팀만 가서 그날 답사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답사를 갔다 와서 8월 5일에 교사 TF팀과 함께 학생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공간이 대략적으로 나왔고, 근데 그 공간에 있는 이제 사물함이 기존에 있어서 그 사물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물함이었기 때문에 학생 대상으로 사물함 이동에 대한 설문도 진행해서 학생 전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토대로 8월 12일 학생 동아리 대상 제안 설명회를 해서 대략적으로 나온 설계안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9월경에는 이제 행정실에서 설계사를 위촉했고, 설계사와 그 계약 후에 이제 설계사 협의를 통해서 설계사에게 우리 학교에서 진행한 설계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설계들을 같이 이제 브리핑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거의 매주 설계사 분과 이제 저희 부서 팀들, 저까지 3명이었는데요. 저까지 3명 선생님과 설계사가 거의 매주 만나면서 진행한 그 설계안을 조정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계안을 조금씩 조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하는데 거의 1~2시간 이상 매주 거의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동아리 시간이었고, 제가 사실 동아리 부서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돼서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소방팀, 전기팀, 설계사팀, 그리고 행정실 직원까지 전체 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실 진행하다 보니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소방이라던가 전기 이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 설계팀들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세세하게 조명이라던가 가구라던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교사들이 다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은 학교 공간에 대한 건축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학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해줄 것,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밝은 공간으로 해줄 것,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요청을 했고요. 대략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이제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던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끝날 줄 알았는데 설계 세부 조정 과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이후로도 설계사가 지정되고 나서도 설계안이 나왔지만 세부 조정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계속 세부 조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의 친구들과도 좀 면담을 나눴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회장, 부회장 친구들, 학생의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그 공간 조성 사업의 취지와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로 매주 참여했던 학생들은 건축 동아리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대상으로 다시 좀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친구들과도 2주 정도 좀 의견 조정 기간이 있었고요.
이러한 진행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감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층 치아회의실이라고 해서 다온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다온도 이제 교사들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선생님들의 의견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 회의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가 굉장히 협의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 협의회 하시거나 학년별 협의회 하시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이럴 때 커피 한잔 하시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층 러닝센터인데요. 2층은 주로 1학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3층 러닝센터는 2학년, 3층에는 2학년들이 주로 있어서요. 2학년들이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기존 다운 교사 회의실이 기존 체력 단련실이었기 때문에 교사 회의실이 조성되면서 3층 체력 단련실이 이동하게 되고요. 4층은 주로 3학년, 고3 친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의융합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창의융합실, 메이커실이라고도 하고요. 창의융합실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1층 공사 전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다목적실이라는 이름으로 빈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이제 체력 단련실 형태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체육과 쪽에 운동부 친구들도 있고 또 체육 전공 실기 기초라는 과목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을 교사 회의실로 조성하면서 좀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1층 회의실, 교사 회의실 다운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이제 교과 협의회라던가 학년별 협의회 그렇게 편하게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1층 회의실 안에 소규모 공간이고요. 이 부분은 10명 내외의 선생님들이 교과 협의회를 진행하거나 혹은 교육과정 운영 협의회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층 원래 우리가 공사 전 2층의 공사 전 공간입니다. 학생 사물함이 되어 있었던 공간이고요. 사물함이 굉장히 낡기도 했고 또 공간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사물함을 다 폐기를 했고요. 낡은 게 굉장히 많아서 폐기를 하고 더 작은 규모, 더 효율성 있는 사물함을 사서 교실 앞 복도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 공간을 2층 러닝센터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층 러닝센터에서는 실제로 좀 토의형 수업이라던가 그리고 저 끝에 좀 뒤쪽에 보시면 그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책들도 이제 전시를 해놓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편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2층이고요. 여기도 소규모 강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받고 옆에 연결된 문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학생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안 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나오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업은 그렇게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이 여기 많이 남아서 실제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학생들이 이제 소규모로 쓰는 소규모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3층 공사 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사물함이 있던 공간이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공간을 러닝센터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영어회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하 수업,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 외에 좀 학생들이 토론하고 발표해야 되는 수업 그리고 말해야 되는 수업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여기 3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이제 그 협의 공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공간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터디 카페처럼 남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원격 수업이 진행될 때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공간이고요. 세세하게 보시면 개별학습 공간 테이블도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찍 오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3층, 그 옆에 있는 3층 러닝센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책상이 없고 아고라 형태로 되어 있고, 영어 스피치 발표라던가 어떤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영국 수업이 있기도 하는데 영국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영어 스피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층 공사 전 교실이고요. 교실 크기로는 한 0.5가 조금 넘는 교실 한 개 크기가 좀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간을 이제 체력 단련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던 운동기구들을 이제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4층 공사 전 학생 사물함 공간이었습니다. 2층, 3층, 4층이 다 그 라인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이 4층 이 부분은 이렇게 러닝센터 형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4층은 주로 3학년 친구들이 쓰는 공간이고, 학생들 참여 설계를 할 때 3학년 친구들이 많이 요구를 한 게, 본인들은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혹은 아침에 일찍 와서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2층과 3층은 러닝센터에 다 이제 빔 형태를 설치해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진행했는데, 여기는 지금 4층 이 부분은 빔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은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학생들이 토론해야 되는 부분, 서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수업, 그런 수업들이 이제 주로 진행이 되고, 다른 러닝센터와도 비슷하게 일찍 오는 학생들 혹은 점심시간 방과 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4층 러닝센터 옆에 소규모 강의실은 대학교 강의실 형태로 계단식 공간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학생 발표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의식 말고는 학생 발표 중심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실의 이제 4층에 창의융합실도 이제 조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기존에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 옆에 조그만 크기로 남교사 휴게실이 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쓰지 않고 낡기도 했고 굉장히 좀 방치된 공간이라서 그 공간을 함께 터서 한 1.5 크기 정도가 되도록 큰 창의융합실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이 다 이동식입니다. 앞에 전자칠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이라서 자유롭게 모듬이라던가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뒤에는 지금 사진의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D 프린터 장이 있어서요. 3D 프린터 장과 세면 그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커실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교육과정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했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교실이 아니었던 공간을 이제 교실 형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교육과정을 배정하였는데요. 수업을 배정할 때 그냥 배정 기준은 강의식 형태의 수업은 일반 교실에서 하고, 협력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수업, 20명 내외의 소규모 수업은 러닝센터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학년 배정인데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4층 러닝센터와 4층 창의융합실에 이렇게 각각 배정을 하였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는 이제 생활교양교과군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7교시에 1시간짜리 수업이 있습니다. 교양 수업과
체육 외국어 기술과정 관련 수업이 2, 3학년 무학년제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이 각각 러닝센터에 배정돼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정된 거 외에도 추가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교과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는 러닝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의융합실 앞에 붙어 있는 창의융합실 이제 공간 사용 시간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라던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같은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먼저 우선 배정했고 수학 과제 탐구 과목 실제로 추가로 배정하고 있고요. 정보 과목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에는 공식적으로는 비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패드로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 과목이라던가 각 단원별로 그런 그 내용이 나올 때 창의융합실 담당 선생님께 신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3학년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기하 수업 시간인데 강의식 수업을 교실에서 하시고 단원 마무리라던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업 시간에 나와서 수업을 하셨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층 오른쪽에 배치된 소규모 강의실 수업이고요. 소규모 인원입니다. 전체 듣는 학생이 이게 지금 실용수학이라는 과목인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용수학을 잘 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제 소수 친구들이 희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실용수학이라는 과목을 열었고 이 과목은 100% 발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가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빔하고 이제 패드랑 연결을 해서 실제로 여기 쓰면 이제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학교 공간 조성을 하는데 왜 학교 공간 조성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 공간 조성의 이유와 방향성을 설정하신 후 진행하시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기에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공간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촉진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건축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담당 부서 소수의 의견보다는 전체 사용자의 의견을 잘 협의하시고 수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팀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 범위라던가 예산 사용 상황 등을 계속 협력하시면서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또 열심히 뒤를 지지해 주셔야 선생님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